한국에 지금 좀 심각할 수 있는 사태가 좀 터졌잖아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티몬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참 이거 말도 잘 졌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물론 그 정도 급은 아니겠지만 규모가 리먼은 미국의 전 세계 금융회사 10등 안에 들었던 회사가 터진 거고 티몬이라는 회사가 지금 약간 위기에 처한 거는 규모는 다른데 사태가 좀 심각하게 좀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티몬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다 이러면서 묻지 못할 단어인데 제목 보시면 지금 결국 골문기에 터졌다 이러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쿠팡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거기 이제 티몬이랑 위메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산 돌려막기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정산이 이제 지연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고객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돈 못 받아가지고 본사 앞에 가서 항의하고 있고 지금 본사 폐쇄됐다 그러고 이제 계속 기사가 업데이트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티몬의 모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려다가 너무 무리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뱅크런입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면 신용위기로 퍼지는 거죠. 금융권까지 퍼지면 신용위기가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지금 구독자들 중에서도 소액이더라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잘 해결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티몬발 피해 금액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이제 1,700억이다 아니다 뭐 5천억이다 조단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공포도 커질 거고 원래 공포는 전염이 금방금방 되잖아요. 정말 소리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이제 막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티몬에 입점해 있는 셀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니까 당장 난리 나는 거죠. 은행에서도 막 연체 이렇게 압박 들어오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다 여기 지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니까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이런 거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카드값 이제 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받아야 될 돈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은 막 그게 밀려가지고 몇 개월치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야 진짜 식은땀 날 것 같습니다. 식은땀이 뭐예요? 정말 잠이 안 오고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셀러, 줄도산 위기, 금융권도 비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 와중에 이 승부사가 등장해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한국의 상품권 중에 해피머니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 이런 부도 사태 관련되면서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커지니까 이분은 이제 아예 해피머니 상품권 100만 원치를 내가 10만 원권에 사겠다 승부수를 던집니다. 제가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부도 위기 상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0%라도 혹시 건지고 싶은 분은 저한테 판매해 주세요. 어차피 상품권이고 휴지 조각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피머니가 살아나면 저는 10배를 벌고요. 부도 나면 저는 10만 원을 잃는 것이죠. 대단하시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핫다라 그래서 하한가 혹은 상장 폐지 임박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도 위기에 처해서 상장 폐지 될까 말까 한 주식이 막 폭락하고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도박처럼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제 다시 살아나면 대박이고 상폐되면 그 금액 다 날아가는 거고 이런 건데 야 참 제가 뭐라고 평가하긴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해피머니든 뭐 각종 상품권이든 티몬 같은 플랫폼이든 지금 부도 위기라든지 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분은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는 거죠. 해피머니 망하게 하면 다 죽는다. 정부가 살릴 것이다. 상품권 회사 혹은 플랫폼들 구제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가 안 나설 수가 없잖아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피해자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정부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뉴스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급하라가 나왔으니까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회사가 부도나 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분들 구제하고 이런 쪽이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염되니까 어디로 또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드린 이유는 뭐 티몬 위메프 사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은 위기가 터지면 미국 사례도 보시면 지방은행 위기 터지면 결국은 연준이 뒤로 돈 풀어가지고 살려주고 위기 터지면 전 세계 어떤 정부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돈 풀어서 위기를 방어한다. 그러니까 결국 화폐 가치 떨어지는 소리가 또 들리고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고 잘 해결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에 해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도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이제 역성장도 일시적이지만 내수가 안 살아나가지고 지금 안 좋고 수출은 너무 좋은데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역성장도 나고 있고 거기다가 저런 티몬이나 위메프 때문에 또 심리가 더 죽어가지고
내수 심리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사람들이 전자상거래 이런 거 위축되고, 저도 요즘에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사용하는 게 좀 왠지 꺼려지는 거예요. 약간 야 이거는 괜찮은가? 뭐 어떤 분들은 막 쿠팡은 괜찮아? 당연히 규모가 다르지만 야 어디 뭐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 이거 믿어도 돼? 나중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괜히 또 돈 떼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이게 심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한국은행도 금리나 명분이 생기고 내수가 죽어간다 이런 명분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깜빡이 켰다라는 문구가 또 들어갔죠.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문구가 추가됐고, 이젠 대놓고 아예 그냥 언론사들에서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칼럼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깜빡이만 켤 텐가? 금리 인하 미루다가 성장 엔진 꺼질 판이라는 이런 칼럼까지도 이제 언론사 헤드라인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 이렇게 명분들을 많이 만들고 분위기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다 유동성 확대 돈 풀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푼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이 금리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데도 도저히 내수가 안 살아나니까 지금 기준금리, 정책금리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예상 바뀌었죠. 외신들도 예상 못했던 깜짝 금리 인하 실시할 정도로 지금 중국도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오죽하면 시진핑이 7월 중에 회의할 때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할 정도로 지금 중국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 할 때 증시는 더 내려갔습니다. 야 진짜 중국 경기가 심각하구나라고 오히려 느껴가지고 돈을 뭐 여기 보면 때려 박는데도 내수가 잘 안 풀리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안 좋고 한국도 금리 인하 이제 곧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미국도 이제 확실히 스탠스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강경 문자 중에 전 뉴욕 유연은 총재 빌 더들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이제 경고한 게 외신의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장 주목받는 글이었어요. 보시면 나는 마음을 바꿨다, 결심을 바꿨다, 연준 당장 금리 안 내리면 큰일 난다라면서, 이분이 고금리 최대한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에 계속 있었던 강경 문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번에 지표들 보고 나서 지금 9월까지 지켜보면 늦을 것 같다라고 엄청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계속 경기가 좋지 않은 신호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신용카드 연체 규모가 역대 최고치. 미국도 약한 골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 저런 티몬 사태 이런 게 결국은 고금리와 약한 골이 사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더 본격적으로 터지면 막기가 힘드니까 빨리 내리자, 선제적으로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빌 더들리는 실업률 이거 더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9월까지 갔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 궁금하실 텐데, 이 자료가 딱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위기 터지기 전에 미리 내리면, 즉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증시는 보통은 좋고요. 그게 95년, 98년, 2019년이었습니다. 잠깐 변동성이 있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에 금리를 내린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 20일 정도는 약간 뭐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다 오릅니다. 약간 선제적 금리 인하는 좀 그래도 보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확실히 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은 90년대든 01년대든 07년대든 뭔가 터지고 나서 인하해봤자,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금리 인하해봤자 심리가 이미 죽어가지고 야 얼마나 경기가 안 좋고 문제가 심각하면 금리를 내릴까 막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 더들리는 열로 가지 말고 일로 가자, 선제적으로 가자, 7월에 빨리 내려야 된다, 9월도 늦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7월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미국도 경제 둔화 시그널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에 소개 잠깐 앞 영상에서 해드렸지만 버핏이 금융주를 지금 팔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최애 주식 좀 팔고 있기도 하죠. 이것도 뭐 찜찜한 신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요약은 드렸지만 지금 한국도 뭐 이렇게 티몬 사태 이런 것들 막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미리 하면 좋지만 만약에 막 또 위기가 터져가지고 미국도 예상치 못하게 또 전염돼가지고 뭔가 위기가 예상치 못한 위기이기 때문에 증시나 자산시장에 하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막 이렇게 위기가 좀 올 수 있어서 조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채권이나 금이나 은이나,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입니다. 달러로 해지하시면 되겠죠. 달러 보유 자체가,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380원, 1390원 하는 환율이 만약에 뭐 아시아든 미국이든 어디서 위기 터지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환율입니다. 1400원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론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해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같이 위험 상황에 해지를 이미 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체로 달러 보유를 일부러 하시는 것도 미국 주식도 좋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안 하셨던 분들은 달러, 채권금 혹은
그죠? 달러가 자체가 현금이니까 그렇게 해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미국은 걱정 없어. 아시아 쪽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까지는 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살리기에 올인인데, 미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무역 우선주의가 그냥 팽배한데 미국은 침체나 쇼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보험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봐야겠죠. 금리 인하 수혜주인 건설, 바이오, 중소형 이런 것들, 배당주도 좋고 은행주, 지역은행 이런 것들도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관련 주식들은 여기 넣어놨죠. 금리 인하 수혜주. 그래서 제가 최근 말씀드리지만 9월 금리 인하 전에 금리 인하 수혜주나 자산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배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독자분들이 계속 저랑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채권을 좀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공격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를 좀 더 늘려야 될지 한번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 가지고 같이 한번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약간의 뭐 조정 정도, 노잼 구간이나 9월, 10월 변동성 정도지, 지금 막 쇼크나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대선 전에 와가지고 막 증시에 폭락이 온다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의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저도 또 같이 생각을 나눠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서 한번 또 국내 티몬 사태도 있고, 지금 중국도 갑자기 금리 내리고, 미국도 이제 이번 주 FOMC도 있고 9월 금리 인하도 임박해서 같이 한번 업데이트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 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